대한민국 남쪽 작은 읍내와 시골 마을을 오가며 수십 년간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한 노선버스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버스는 어르신들의 시장길을, 아이들의 등굣길을, 그리고 나그네들의 귀향길을 조용히 함께 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하나. 범상치 않은 체격에 몸 여기저기 문신이 새겨진 채 버스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마치 이 버스가 자신의 전용 차량이라도 되는 양,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손을 들어 세우고 기사에게 노려보며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소리치고 냄새나는 술병을 들고 타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와 버스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자리를 빼앗고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어린아이에게까지 겁을 줬죠. 그가 탄다는 소문이 도는 날이면 주민들은 서로 연락해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버스를 타야 했던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숨죽인 채 목적지에 다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운동화 차림,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진 작은 가방.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죠. 절에서 오신 분인가? 그는 말없이 요금을 내고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깊고 단정했습니다. 말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주변이 차분해지는 듯 했죠. 그날은 다행히도 깡패가 타지 않았고 버스는 오랜만에 조용히 마을을 돌았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다시 같은 노선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얼마 전 먼 절에서 수행을 마치고 근처 작은 암제에 머물게 된 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스님 나이 50 넘어서 출가하셨대. 또 다른 이가 덧붙였죠. 젊을 땐 군인이었단 얘기도 있던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국가에서도 극히 일부만 선발한다는 북파공작권, 그것도 조교 출신이었습니다. 최전방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 그들을 훈련시키던 인물이 바로 그 스님이었죠. 냉혹한 훈련과 전투를 견디며 살아남은 자. 그러나 삶의 어느 시점, 그는 극심한 고통과 깨달음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다시 세속의 버스에 오르고 내리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가 묘하게 신경 쓰이면서도 동시에 안심이 되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늦여름의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던 어느 오후, 버스는 읍내를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늘 그렇듯 고요히 눈을 감은 스님이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퇴근길 직장인과 장을 마친 어르신들, 외출을 마치고 돌아가는 가족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던 중 운전석 앞쪽에서 거친 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쓰라면 세워야지. 안 들려? 그 목소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깡패였습니다. 이번엔 정류장도 아닌 길가에서 버스를 세우고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며 올라탔습니다. 기사는 그저 여긴 정류장이 아니라서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깡패는 코웃음을 치며 위협했습니다. 시끄러워. 나 찍히고 싶어.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 버스 안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기사는 작게 네 라고 대답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깡패가 중간쯤 자리 하나에 털썩 앉더니 버스 안을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위협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 돈 좀 줘봐. 오늘 술 한잔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 여성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러자 그는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일부러 걷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저 뒤에 앉은 노인이나 다른 놈들도 돈 없어. 이 동네에서 나 무시하면 그냥 안 넘어간다.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뒷자리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의 세계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태도가 깡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야, 거기 뒷자리. 스님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있어? 하하, 이 시끄러운 데서 잘도 자네. 깡패는 비웃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조용히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스님, 절에서 공부만 했나 보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오냐고. 그제야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깡패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그 태도. 그것이 오히려 깡패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결국 깡패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상가 거리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 스님은 조용히 채소가게 앞에서 나무를 고르고 있었다. 깡패는 천천히 다가가며 일부러 무거운 발소리를 냈다. 스님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맞닿았다. 짧지만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스님, 깡패가 낮고 거칠게 불렀다. 스님은 고요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대였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에 깡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부를 묻는 말.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깡패의 분노를 흔들었다. 그때는 내가 좀 심했지. 깡패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허세도 위협도 없는 말투였다. 근데 아직도 맘에 걸려. 다들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짜증나고 뭔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마음가짐이지요. 내가 그쪽한테 진 거야? 깡패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말을 꺼내듯 물었다. 눈빛은 복잡했다. 자존심,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엉킨 채였다. 스님은 나물 봉투를 들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그대를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말에 깡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깨가 살짝 무너졌고 눈동자에 이상한 반짝임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털썩 인도 가장자리에 앉았다. 웃긴다. 나는 평생 남들 윽박지르며 살았는데 그날 그 눈빛, 그 한 동작에 완전히 무너졌지. 스님은 한 발 다가가 깡패 옆에 쪼그려 앉았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만 거친 외투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신 거겠지요.
그 말에 깡패는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봤다. 한동안 그렇게 말없이 마주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스님, 네. 혹시 내가 뭔가 좀 바꿔보고 싶으면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가 그 첫 걸음이지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스님의 회색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리의 소음은 멀어지고 깡패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조용한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깡패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처럼 주먹을 휘두르던 일이 사라졌고 누군가에게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변화가 진심임을 느꼈다. 동네 어귀의 아이가 공을 잃어버려 울고 있을 때 깡패가 조용히 다가가 공을 찾아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깜짝 놀랐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스님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 하나를 바꾼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지.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한 산사로 돌아가 다시 수행을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회색용이라 불렀다. 평범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 그러나 한 번 마주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눈빛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조용히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깡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다. 산바람이 살랑이며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듯했다. 스님은 조용히 부채질을 멈추고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꼭 정해진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도 되고 멈춰 서도 되고 심지어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만은 알아야 하지요. 깡패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화풀이처럼 살아왔던 세월이 떠올랐다. 스님은 이내 눈을 감고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당신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했던 과거, 그 모든 걸 감싸 안고 살아오신 걸 압니다. 깡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늘 그를 무서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두 가지뿐이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깡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저 변하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깡패 옆에 앉았다. 그러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부채를 건넸다. 그럼 오늘부터 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보시겠습니까? 바람이란 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지요. 좋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깡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부채를 받았다.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듯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깡패는 매일 암제 들러 스님과 함께 나무를 손질하고 작은 밭에 물을 주며 간단한 수행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그저 행동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점차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에도 서서히 변화가 감지되었다. 슈퍼마켓 주인은 깡패가 나타나지 않자 정말 어디 간 거야 하며 궁금해했고, 일부 주민들은 혹시 또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친 거 아냐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깡패가 암제서 나무를 지고 마을 어귀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였다. 깡패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레 목례를 하며 지나갔고, 어떤 노인이 "저기 무거운 거 들기 힘들 텐데" 라고 말하자 "괜찮습니다. 요즘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과거의 거친 기운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겸손이 배어 있었다. 물론 모두가 하루아침에 그를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깡패가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제가 이 마을에서 한 짓들 다 씻어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은 언젠가 흘러간 자국을 덮고 바람은 언젠가 남긴 상처를 말려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그 물이 되고 그 바람이 되겠다는 마음 아닐까요? 깡패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시 어깨에 나무를 메고 땀을 닦으며 마을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마을 어귀를 지나 바람처럼 흘러가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깡패라고 부르곤 했지만 그 말 끝에는 어느새 "근데 요즘은 사람이 참 달라졌어" 라는 말이 꼭 붙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한 산자락 암자와 묵묵히 바람을 부채질하던 한 스님의 존재가 있었다. 어느 초가을 날 깡패는 문득 자신이 예전에 겁박하던 동네 슈퍼 앞을 지나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을 치켜뜨고 주인에게 괜히 트집을 잡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가게 안에서 머뭇거리던 꼬마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에 몇백 원짜리 동전을 쥐고 쭈뼛거리던 그 아이는 뭔가 사고 싶은 눈치였지만 돈이 모자라는 듯했다. 가게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 깡패는 조용히 다가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두며 "괜찮아요. 나머진 내가 낼게요" 라고 낮게 말했다. 순간 가게 안은 정적에 잠겼다. 주인은 놀란 눈으로 깡패를 바라봤고 아이는 얼떨떨한 얼굴로 과자를 받아 들었다. 깡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도 미소를 강요하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저 그런 작은 행동이었지만 슈퍼 주인의 마음 한켠엔 묘한 파동이 일었다. 저 사람이 변하긴 했구나. 어느 순간 마을에서 이런 속삭임이 하나둘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새도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스님은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법당을 청소하고 나무 아래에서 묵은 수행을 했다. 어느 날은 깡패가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암자를 찾았다. "스님, 감자 좀 캐다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드셔보시라고." 스님은 그 봉지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감자 한 알도 마음이 담기면 큰 선물이지요. 그 말에 깡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산 아래로 내려갔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 자신에겐 없던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 후 깡패는 이따금 마을 청년회에서 하는 농사 일손 돕기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지만 하루 이틀 그의 진심이 묻어나자 사람들의 눈빛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바꾸려 하세요?" 깡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스님이 했던 말. 세상은 누가 먼저 변하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조금씩 변해가는 걸로 시작됩니다를 마음속에 떠올렸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다. 좁은 가을이 범람해 한 노인의 집에 흙탕물이 들이닥칠 위기였다. 그 소식을 들은 깡패는 단숨에 달려갔다. 구두도 없이 맨발로 물속에 뛰어들어 가구를 옮기고 마당을 막았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도우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게시판엔 송을시로 써진 쪽지 하나가 붙었다. 오늘 우리 집을 도와준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이로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쪽지는 화제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깡패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김씨 혹은 아저씨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 스님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폭력과 고집, 분노의 그림자 안에 가려진 인간이 드디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음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을 때 깡패는 조용히 마을 버스에 올라탔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한 그는 예전처럼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누군가 그의 옆에 앉았고 고개를 돌리자 스님이 고요한 미소로 인사했다. 눈이 오네요. 따뜻하게 입으셨군요. 깡패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눈 오는 게 싫었는데 요즘은 좋습니다. 조용해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순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버스는 조용히 눈 내리는 길을 달렸다. 이제 더 이상 버스 깡패는 없었다. 대신 조용히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더 자주 말하곤 했다. 그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아마도 우리가 그를 다시 믿어보려 한 만큼 본인도 자기를 다시 믿어보려는 게 아닐까? 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다. 그리고 봄이 오면 아마 깡패는 또 한 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사람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다.